네, 지금 변액가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변액포 판매 관리사 준비하는데,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연락처이고요. 좀 문의하신 분도 있고, 연락 오신 분도 있는데,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변액, 시험의 유형이 1장하고 1장, 2장, 3장, 4장인데, 1장하고 3장에서 약 한 정도. 그 다음에 2장하고 4장은 여러분 생명보험 등록시험 볼 때 중첩이 다 되고, 1장하고 3장은 변액 보는 시험에 거의 이 1장, 3장 위주로 많이 나오죠. 1장은 경제학, 영어. 그 다음에 3장은 이제 변액 실무. 변액, 여러분 이제 상품에 대한 실무적인 거, 실무나 이제 이해죠. 지금은 어떤 기본 강의가 아니라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 찍어서 보고, 1장 같은 경우는 경제학 영어이기 때문에 대학교 경제학이나 경영학과 뭐 경제 쪽에 어떤 공부를 하거나 전공이나 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해요. 그 다음에 영어 자체가 어쨌든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영어 싸움입니다. 영어 싸움이고, 말장난. 남자 여자 남편 부인하고 싸울 때 말장난을 싸우죠. 말장난 시험이고, 영어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고, 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장 위주로 해야 되겠죠? 다 봐야 되는데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러면 1장 3장인데, 자, 교과서 넘기겠습니다. 교과서 10페이지 보면 금융시장의 구조 나오죠. 구조는 안 보셔도 되고, 11페이지 금융시장의 기능. 그래서 일단 교과서 보고 필요한 것은, 잠시만요. 네, 다시 나타났습니다. 11페이지 금융시장의 기능 있죠. 시장에다가 빼가지고 금융기관 X표. 금융기관하고 금융시장하고 아예 다르죠. 시장 기관인 것은 어떤 단체인 거고, 시장인 것은 마켓인 거고. 그래서 나의 금융 시장의 기능은 6가지. 자금을 중개한다. 기관이 자금을 중개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중개하는 거예요? 시장. 네, 시장. 그 다음에 제목만 보시면 돼요. 양가로 이번에 금융자산 가격의 결정. 지금 금융시장이에요. 기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에 유동성 제공. 유동성. 여기서 유동성은 어떤 뜻일까요? 제목만 보시면 되는데, 유동성이면 현금. 왔다 갔다 하는 거. 현금 제공.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4번 거래 비용의 절감. 거래 비용 절감. 근데 여기 절감에다가 말장난 나오는데, 거래 비용 증가라고 보통 나오죠. 요즘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전 기출문제에 나왔습니다. 금융시장 기록 틀린 거는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의 거래 비용 증가. 결국에는 거래 비용을 좀 절감시키려고 금융기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금융시장이 있는 거예요. 시장이 있는 거고. 5번 위험관리.
6번 시장 비율 정원 보시고 6가지 정원 좀 보시면 돼요. 자, 13페이지 금융 시장의 유형. 네, 시장이죠. 그래서 양가로 1번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라는 것은 숏타임이고 장기는 롱타임이고 단기 금융시장을 뭐라 그래요? 화폐시장, 돈시장 그 다음에 장기 금융시장은 자본시장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일단은 금융시장에는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다. 단기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교과서하고. 자, 한 장 넘기면 그래프에 나오죠. 단기 금융시장 몇 가지 있어요? 6가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가 잘 안 될 거예요. 뭐 장기를 외우고 나머지는 단기라고 하는데 단기라는 단어를 알지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단기 롱타임이에요, 숏타임이에요? 숏타임이죠. 자, 그래서 콜, CP, RP, CD, 표지역, CP, RP, 표지역 또 하나가 통화안정주권 MSB. 자, 콜 단기하고 장기 구분의 기준은 1년이다. 1년. 1년 이하면 단기고 장기는 무슨 채, 국공채, 지방채, 채권, 특수채, 금융채, 그 다음에 주식시장 뭐 이런 것들 채권을 말하는 거죠. 채권을 원래 기본적으로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하라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단기에는 1년 미만이면 콜, CP, 장기인데 이거 무슨 채, 주식을 장기인 거고 단기 6가지를 알아야 돼요. 개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콜, 콜걸 이렇게 이러죠. 콜걸 짧죠. CP는 컴퍼니 그래서 기업업이라고 해요. 기업업. CP 기업업. CP가 컴퍼니예요. CO10K 할 때 컴퍼니. 그 다음에 RP는 이거 RP가 리퍼스 그러니까 다시 되파다는 뜻이에요. 그 교과서 보면 있거든요. 다시 되파다. 그래서 다시 환매 조건부 채권. 판매 조건부 채권. 그 다음에 CD. CD는 뭐예요? CD는 음악 CD예요. 양도성, 예금증서. 표준형, MSB, 통화안정증권. 이거를 좀, 이게, 이 영어하고 한글하고 바꿔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암기를 어떤 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암기를 하기 전에 뭔가 좀 연관을 지어야 되겠죠. 컴퍼니의 기업, CP, RP는 우리 그 보험회사에서 하는 화법, 롤플레이가 아니라 이거 다시 대표하는 거, 판매 조건부, 다시 나한테 주는 조건부로 하는 채권이고, CD는 양도성 예금증서. 통장 같은 경우 어때요? 통장 같은 경우 제 통장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잖아요. 근데 양도성 예금증서는 양도가 돼요, 양도가 이렇게 채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고, 표지용, 뭐 MSB 이런 식으로 이따 저기 개념을 볼 건데 일단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단기는 화폐 시장이다, 무슨 시장이다? 화폐 시장이고, 장기는 자본 시장. 화폐 시장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돈. 자본은 영어로 현대 캐피탈. 캐피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캐피탈 빼는데 자본 큰 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나와야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13페이지 다시 봐볼게요. 13페이지 그 키포인트 1번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단기, 장기 구분이 되어 있는데, 키포인트 1번 13페이지. 단기 금융시장, 화폐 시장의 만기 구분은 1년 미만이고, 거래 규모가 대규모의 소금이에요. 대규모죠. 짧고 막 10억 짧게 넣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유동성 넣었다 뺐다. 현금화 빨리 되잖아요. 가격 변동폭이 낮아요. 높다고 하면 안 돼요. 금리 수준은 낮죠. 1년짜리 뭐
적금 예금 있잖아요. 3년을 하기는 좀 더 주는 거고. 주요시장에는 자 읽어보세요. 콜금리, 기업보험 영어로 뭐라 그래요? CP, 그 다음 CD. 이게 한글로 나왔다가 영어로 나왔다가 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영어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예금자보호 안 돼요. 나중에 알려주는데 영어로 바꿀 수 있죠. 화면적부분 채권은 예금자보호 어떻게 안 돼요? 모르죠. 영어로 바꿀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아셔야 돼요. 양도선 예금에서 이거 되든가 말든가 이렇게 이러면 안 되고 CD로 바꿀 수 있으면 표지형은 예금자보호 어떻게 안 돼요? 네. 이거는 영어가 없어. 토종이에요, 토종. 대한민국 나라에서 토종은 예금자보호 되고 이거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온 거 일단 배치가 그래서 예금자보호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장기는 1년 이상인 거 쭉 보시면 이렇게 봐야 돼요. 채권하고 주식시장, 자산유동화시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넘겨볼게요. 그래서 그 박스의 그 그림에 블랙으로 단기 금융시장, 화폐시장으로 오른쪽에 콜금리, 콜걸 할 때 콜걸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환매조건은 채권 RP, 양도선 예금증서 CD, 기업보험은 CP, 표지음은 옆에다가 적어보시면 되죠. 다 적으셨네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기에는 채권시장, 자산유동화 증권시장, 주식시장, 주식 동그라미 하세요. 장기.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이라는 게 채권만 알다가 주식 나오니까 뭐지? 나 공부했는데 이럴 수 있고.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단기 시장은 금융시장은 양도성 예금증서와 주식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참고문에 보면 단기 금융시장 이제 개념들이 나와 있어요. 어려워요. 이것만 하는 것도 뭐 한두 시간 걸리는데. 자, 볼게요. 단기라 했으니까 1년 미만인 거고, 금융기관끼리 막 채권을 사고팔고 하는 건데, 콜금리 할게. 콜 시장. 첫 번째 줄, 초단기 밑줄. 콜걸 생각하면 돼, 콜걸. 그 다음에 그 밑에 금융기관 간 밑줄. 국민은행이 우리은행에다가, 야, 100억만 땡겨줘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박스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최장 만기는 90일 이내로. 90일 이내. 이거 좀 보셨어요? 처음에? 안 보셨어요? 일장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읽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기가 1일도 밑줄. 대부분 콜은 실무적으로 1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전에 뭐 ING 생명에서 어떤 뭐 삼성생명에서 ING 생명에서 야 100억만 땡겨줘봐. 오후에 갚을게요. 아침에 딱 땡겼다가 오후에 갚고 이런 걸 콜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2번 기업보험 CP라고 그러죠. 이건 나중에 나오지만 적어놓으세요. 시장성 상품. 근데 그 기업보험 보기 전에 그 위에 보면은 콜 시장이 최장 만기가 90일로 이제 밑줄 그었잖아요. 근데 시장성 상품은 30일이다라고 적어놓으세요. 시장성 상품은 최장 만기 90일 쭉 빼가지고 시장성 상품은 최단 만기 30일 이렇게 적어놓고 페이지 28페이지 거기다 옆에다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 금리는 90일인데 90일 이내인데 그 28페이지 시장성 상품에 보면 뭐가 있어요? CDRP 동그라미 시장성 상품에는 CDRP가 있는데 그 아래에서 두 번째 줄 30일이다 30일 일단 다시 체크할 거예요. 쭉 교과서 보고 나중에 좀 정리하고 해볼게요. 지금 무슨 말인지 헷갈릴 거니까 영어 자체가 생각하니까 다시 14페이지 넘어와서 기업보험 시장 영어로 CP라고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융통어음 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무담보 거래가 원칙이다. 무담보. 담보가 없이 기업보험 시장. 담보 주고받고 하죠. 돈을 융통할 목적으로 이제 기업 이름으로 무담보를 동양증권이 막 팔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5페이지 양도성 예금성 증서 3번 영어로 CD라고 하죠. CD. 그래서 동그라미 은행에서 해요. 은행 양도성 예금성 은행에서 은행 동그라미 양도성 예금성 밑에 아래줄 은행 동그라미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CD 발행한다. 모든 은행인데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뭐 농협은행 다 하죠. 그 두 번째 줄 아래 채당 만기가 30일이다. 왜 30일이야? 시장성 상품이니까. 콜금리는 며칠이요? 90일. 그 다음에 CD는 30일. 그 밑에 아래줄 중에요. 만기 전 중도 환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기 전 중도면 무슨 말이야? 만기가 되기 전에 30일이었는데 그 전에 팔고 싶어. CD를.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30일이 지났어. 안 팔았어. 만기 이후에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래서 만기 전 중도 환매는 허용된다. 이것도 중요하고, 만기 후 이자도 없고. 4번 환매 조건부 채권 RP. 비슷한 건데, 환매 조건부 채권 한번 쭉 볼게요. 다시 매수 밑줄. 다시 매수. 다시 이제 들어와라. 이게 이런 환매, 이런 뜻이죠. 다시 나한테 이게 채권을 파는 조건으로 이제 주는 거죠. 매도하는 거죠. 그런 거죠. 다시 팔아야 돼. 이 채권. 나한테 다시 팔아야 돼. 이제 그 다음에 5번에 통화안전증권 시장에서 MSB 이렇게 얘기했는데, MSB는 첫 번째 한국은행 밑줄 주민요.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일반 한국은행에서 누구한테 돈을 주로 빌려줘요? 한국은행에서 일반 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빌려주죠. 이렇게 한국은행이 통화안전증권 통화를 안전시켜야 되죠. 한국은행 국가니까. 그 박스에서 제일 아래쪽 줄 14일에서 2년까지 13종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정형화 별표 치고 자율적 X표. 정형화란 말 무슨 말이냐면 1종은 통화적 1종은 14일, 2종은 통화적 뭐 15일, 뭐 3종은 20일 딱딱 그 정형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한국은행에서 발행할 때.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을 모르면 그냥 애우잖아요. 그냥 어떤 거는 자율적, 어떤 건 정형화고 이런 식으로 채권 자체가.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이걸 사갈 수 있고 이걸 가져갈 수 있고 그러냐. 뭔가 딱 그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 말이 정형화 뜻이에요. 자율적으로 풀려요. 통화안정증권이. 그 다음에 6번 표지어음시장 별표 3개. 표지어음시장은 오른쪽에 예금자보가 된다. 표지어음시장은 영어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MS, 표지어음. 그래서 예금자보 된다? 된다? 된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줄 아래 약속음. 약속은 이란 뜻은 담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내일 마지막 줄 3개월 만기가 되고 3개월 만기. 그러니까 단기죠. 다 1년 미만이죠. 3개월이냐 60일이냐 90일이냐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3번 양도성 예금증서 시장에서 세 번째 줄 거기에서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CD를 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보험사는 양도성 CD 발행해요 안 해요? 보험사? 증권사는? 은행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죠. 그죠? 쉬운 문제예요.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은 은행이 아니에요. 아니야. 상호저축은행 은행 아니에요. 사실은. 새마을금고는? 우체국은? 이제 지금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온 질문에 상호저축은행은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X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 거기다가 상호저축은행은 양도성 예금증서 CD 발행 가능하고 X 결정이냐. 100가지 시험 문제 그렇게 해야죠. 자, 넘어갈게요. 16페이지. 자, 외환시장은 넘어갈게요. 16페이지 하단에 파생상품, 파생금융상품 시장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에 17페이지, 파생금융상품 네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오른쪽 보면 선도, 선물, 증, 옵션, 수합. 그래서 그 두 번째 딱 가운데 쪽에 보면 파생금융상품은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얘기해볼까? 중요해. 문제 좀 풀어봤어요, 일자? 좀 이해되는가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인지 왜 막 강조하는지 알게 될 거죠. 파생상품은 좀 심플합니다, 심플. 자, 선도.
그 다음에 스왑 옵션. 키포인트 있잖아요. 키포인트.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선도. 키포인트 뭘까요? 선도에서. 선도 선물. 이거는 장외. 선물은 장외. 장내라는 것은 한국 거래소나 어떤 규율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준화는 어디가 돼 있을까요? 선도하고 선물 중에. 표준화. 장내죠. 그러면 선물이에요, 선도예요. 선물. 근데 어떻게 보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선도부들 있죠. 밖에서 애들 단속해요. 교실 안에서 해요. 밖에서 하잖아요. 선도부는 밖에 장외. 그 다음에 선물. 선물은 우리가 선물 줬어, 제가. 선물 주면 포장이 중요해요? 아니면 내용물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법적 규제나 규율을 받는 데는 어디예요? 장 4개겠죠. 한국거래소 시장이나 어느 어디서 모여라. 여기서는 규율을 받는데 장외 선도는 규율을 안 받아요. 어느 게 더 위험해요? 선도. 그렇죠. 선도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장 내고 선물은 표준화 있다. 표준화. 뭔가 규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압은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파생산 보고 있잖아. 네. 수압은 어떻게 와야 돼? 교환. 요즘 이거 있죠. 말을 안 하는데 여기다가 영어 이것만 붙이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옵션은 권리야, 권리. 우리 차 살 때 옵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딜러분들이. 근데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서에 보면 어떻게 돼? 권리만 있고 의무를 지지 않는 거.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옵션의 밑에 줄에 권리 동그라미 치고 의무를 지지 않는 밑줄 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썬루프, 그러니까 뭐 소형차 장면 뭐 이렇게 이거 옵션 붙잖아요. 꼭 사야 돼요? 없잖아. 그죠? 살 의무는 전혀 없는 거야. 내가 돈 추가하든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예전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권리는 있고 의무는 지지 않고. 이 정도 키풀 들어야 돼. 선도 장내, 선물 장내, 선도 장외. 표준화돼 있고, 법의 규제를 받고, 표준화돼 있고, 수업은 교환한다, 뭔가 바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면 이게 막 경제학처럼 하면은 되게 힘들고, 시험 문제도 이렇게 개념 위주로 나오더라고요. 수업은 뭐 어떻게 교과서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맞바꾸는 거라 돼 있죠, 밑줄. 수업은 서로 맞바꾸는 거. 옵션은 권리 동그라미, 의무 주제는. 그 다음에, 그 위에 줄에 선물은 거래소 돼 있죠. 거래소에 가르쳐놓고 장내. 자, 그 다음에 랍은 금리. 금리 굉장히 중요해요. 금리. 이걸 좀 정리됐죠? 네. 금리. 금리가 무슨 뜻이에요, 금리? 금리 이자. 이자.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써요, 금리를? 이윤. 경제학 용어에서는 금리를 막 수학공시를 할 때 R로요, R. R 어쩌고 하는데 이제 그냥 시험이 안 나와. 그냥 아는 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금리가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소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비는 올라가야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돈이 어디로 가? 은행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지. 이자 받으려고. 그러면 장사는 돼야 안 돼요? 장사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럼 기업은 어떻게 돼? 기업은 위축이 되고. 자, 실업은 기업이 위축이 되니까 실업은 올라가야 떨어져요.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금리가 올라가면 그럼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실업이 올라가고 기업이 위축이 되면 채용이 올라가야 떨어가요. 떨어지지. 안 뽑지. 회사에서는 어디 투자한 게 아니라 은행에다 넣어두면 이자 나오니까 실업은 증가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나라에서 경기가 호황이다. 그럼 한국은행에서 국가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리는 게 좋아요? 경기가 호황이야. 금리가 호황이면 경기가 호황이야. 막 시내에 돈이 많이 풀렸어. 명동에 막 사람들 막 물건 많이 사. 그래서 뭔가 조금 이제 억제를 하려고 해. 그런 걸. 너무 소비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해?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옷 사려고 하다가 은행에다 넣으니까 이것도 좀 해야 되고. 경기를 진정해야 되겠다, 억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넘겨볼게요. 자, 18페이지.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서 거기 밑에 네 번째 줄 경기 침체 시하고 아래째 줄 경기 과열 시 이렇게 들어가고 좀 보시면 되고, 왼쪽에 저기 요약된 거 보세요. 자,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금리가 상승하면 저축이 증가하고 그 아래줄 기업 투자 감소 이해하면서 금리가 하락하면 소비가 증가하죠. 금리가 낮으면 은행 돈이 막 나오죠. 밖으로 막 술 먹고 옷 사고 여행 가고 물가는 상승, 금리 상승하죠. 이렇게 돼 있고 그 아래줄 그 박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서 그 블랙의 두 번째 줄 경기가 침체야. 침체 불황이야. 경기가 침체. 경기가 침체할 뜻은 무슨 뜻이에요? 소비가 경기 돈을 안 써. 막 다 이게 가게들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풀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돈 쓰게 해야 되면 나라에서는 금리를 올려내려. 금리를 내려야 되겠지. 아씨, 은행 돈 안 돼, 이거. 하고. 반대로 경기가 과열하게 되면 막 너무 소비가 많아. 가게에서 저축을 안 하는데 그러면 금리를 상승하게. 저기 나와 있어요. 체크하시고. 경기 침체 시, 경기 과열 시 이거에서 경기가 침체가 되면 금리나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 상승. 그게 나오더라고, 시험에. 자, 그 다음 참고문헌 금융통화위원회요. 자, 금융감독원이에요, 금융통화위원회요. 통화위원회. 통화가 무슨 뜻이에요? 돈이야, 돈. 항상 이런 단어 나오면 무슨 단어일까 해서 통화정책 해가지고 그 참고안에 블랙 세 번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장이에요. 그래서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만약에 기준금리를 바꾸면은 단위는 어떻게 돼요? 기준금리 지금 2.75. 만약에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다음 달에 매월 한 달에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내려요? 2.74로 내려요? 0.25 단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내려요? 1.50. 올리면은 2.00 이렇게. 그죠? 0.25. 적어주세요. 금리 변동은 0.25 단위다. 금리 변동 0.25 단위. 이제는 이제 우리가 좀 어디 가서는 기준금리 2.75인데 또 내리면 2.50원 내리겠네. 2% 올라가면 2% 올라가겠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는 분기별로 하죠.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매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경기 과열 시 경기가 과열됐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아랫줄 금리를 인상. 이거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19페이지 상단에 회색 박스잖아요. 한국은행은 7일물 판매 조건부 채권으로 기준금리를 정한다. 그래서 7일물 판매 조건부 채권이 영어로 뭐라 그래요? RP. 그래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한 거 1.75 이거 하는 건 기준 뭐다? RP. 7일물 판매 조건부. 이게 지문 하나로 나올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단답형으로 딱 나왔는데 한 문제로 지금은 지문 하나로 나오거나 OX로 나오죠.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하는 것은 7일물 판매 조건 채권 RP로 이게 좀 딱딱해요. 일장이 3장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일단 이거 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그래가지고 박스로. 그래서 키포인트 한번 쭉 보시면 이해되실 거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금리의 종류. 무슨 금리가 있을까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공부해보니까 뭐뭐 있어요? 어떤 금리? 실제로 실질 금리. 그 다음에 표면 표면 금리. 필요 자, 명목 금리. 명목 금리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명목 그 다음에 또 무슨 금리 나와요? 실제로 실질 금리. 자, 명목 금리가 10%야. 명목 금리. 그죠? 그죠? 물가 상승률, 여기가, 실질 금리는 4%야. 여기다가 물가 상승률. 6%. 실질 금리가 4%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 금리가 6%고, 물가 상승률이 4%였다. 그러면 명목 금리는 몇 프로? 10%.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왼쪽으로 볼게요.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명목금리에서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 빼면 실질금리다. 이게 지문으로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아래쪽 1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구분하는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다. 맞아요? 이 공식 이런 식으로. 명목금리가 높더라도 물가 상승이 높으면 실질금리가 낮아지므로 기업 투자는 활발해진다는 얘기 좀 이해하면서 좀 보고 오시니까 좀 낫죠? 이거를 이제 풀어서 아까 지문처럼. 그 다음에 왼쪽에 그 20페이지 상단 왼쪽 그 요약 건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다. 물가 상승이 키워있죠.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참고 이자 계산법에 이제 연복리, 단리, 6개월 복리, 12개월 복리 이렇게 나오죠. 공식을 알아야 돼요. 공식이 나오더라고요. 네, 요거를 풀기에는 시간이 그렇고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죠. 잘 이해하고 원식해 보셔야 돼요. 자, 단리 있고 단리. 그다음에 책에 무슨 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복리? 6개월 복리죠. 복리, 6개월 복리. 그 다음에 연복리 뭐 이렇게 나오죠. 연복리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100만원 10% 이자 10%라고 하면 100만원에 10% 100만원에 10%다. 그럼 이자는 일념이 어떻게 돼요? 10만 총액은 얼마? 100? 10만 10만원. 자 2년이면 어떻게 돼요? 2년이면 120만원. 이거는 지금 단리예요, 복리예요? 단리죠. 지문에 만약에 100만원짜리 10% 해가지고 복리는 얼마인가 하면 1번. 이상한 숫자. 2번. 1번은 110. 2번은 120. 3번. 30이라 쳐봐요. 그러면 복리하는 공식을 몰라. 그럼 단리는 이거 있잖아. 이거 빼고 찍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객관식이니까 공식을 외워져 풀려가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400만원이었다. 400만원에 10% 인력이 3년이다. 3년의 단위는 얼마예요? 520이죠. 520이죠. 그러면 복리는 얼마인가 했을 때 이 아까 520만원보다 큰 게 답이겠죠. 그럼 3번이나 4번 중에 1번이나 2번 중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거 하는 한 10분, 20분 금방 가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고 공식을 좀 알아야 돼요. 계산 문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역할. 자, 마는 금융기관이에요, 금융시장이에요? 기관 동그라미 치고 시장과 구분해야죠. 금융기관에는 아까 금융시장은 6가지였는데 금융기관은 3가지. 3가지 있다, 3가지. 그래서 이것도 제목만 봐라, 제목만. 한번 봐라. 그래서 21페이지 첫 번째 유동성 제고를 통한 자산 전환. 유동성 비슷하죠? 금융시장 비슷하고 2번
거래비용 절감, 위험부사 비슷하죠? 다른 건 3번이에요, 3번. 지급결제제도 등 금융서비스 제공. 지급결제제도를 금융시장에서 한다, 금융기관에서 한다? 지급결제제도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다가 자동이체. 자동이체는 금융시장이에요, 금융기관이에요?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기관. 은행에 있어야 자동이체죠. 이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금융기관의 종류 6가지. 자, 있는데 양가로 1번에 은행이 있고 양가로 2번에 금융투자업자가 있고 넘겨볼게요. 양가로 3번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이거 생명보험회사 금융기관 하자. 4번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은 은행이에요, 금융기관이에요? 그래서 아까 상호저축은행이 아니라 그 다음에 5번은 자산운용회사, 6번은 기타금융기관. 6가지 다시 넘어갑니다. 22페이지. 은행에는 이제 우리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제 주거래가 국민이어서 입에 붙어가지고. 은행에서 그 두 번째 단락 보면 은행에는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겸영 업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은행의 고유 업무는 원래 업무는 뭐예요? 예금 접수. 예금 접수. 이쪽 끊고 그 다음에 채무증서, 발행 동그라미 발행. 그 다음에 대출. 보면은 은행은 예적금만 하고 발행하고 대출은 여신이에요, 수신이에요? 여신, 줄여자잖아, 줄여. 그 고객한테 돈 주는 거지, 빌려주는 거니까 여신이고. 그다음에 부수 업무. 부수 업무는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수납 및 지급 대행 밑줄. 부수 업무예요. 사이드예요, 사이드. 수납 및 지급 대행. 정기요금 수납은 고유 업무예요, 부수 업무예요? 부수 업무죠. 지문에 옛날에도 좀 나왔는데 겸영 업무. 겸영은 중복을 하는 거죠. 중복을 하는 거. 그죠? 거기는 신신펀 겸영. 신탁업. 신용카드업. 은행에서 카드 판매하는 게 원래 카드 하는 게 원래 좋은 거 아니잖아요. 협약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겸영. 그 다음에 펀드 판매. 펀드 판매는 증권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은행의 고유 업무는 예대마진, 수신, 여신, 한전, 발행,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헬렐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할 거야? 그 문제 풀어보면 나오죠 이게. 안 나오던가요? 이거 고유 업무 이거 안 나왔던가요? 기억 안 나요? 그래가지고 예대마진, 예금, 대출 마진이죠. 그 다음에 수신 저축. 그 다음에 여신, 고유 업무예요, 고유 업무. 그 다음에 뭐예요? 환전, 외환은행 같은 거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발행. 그 다음에 할인. 그래서 발행하고 할인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수납 대응은 고유 업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금융투자업자 해가지고 가, 나, 다 이렇게 있어요. 투자 매매업. 매매 동그라미. 투자 매매업은 밑줄 자기 계산. 자기 건물주가 자기가 팔면은 매매예요, 중개예요? 자기 계산인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투자 중개업. 중개 동그라미. 중개. 공인중개사가 자기 건물을 사고 팔고 해요? 남의 거를 팔아줘요? 그래서 타인의 재산. 투자 중개하고 타인의 재산. 그 다음에 집합 투자업자. 집합이래. 집합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그래서 2명 이상. 이런 식으로. 자문업, 일임업, 신탁업은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죠? 금융기관. 3번에 세 번째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보시면 되고, 4번에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이 은행하고 별개 비슷한 부분 아니까 보시면 되겠죠. 상호저축은행은 은행과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뒷줄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이다.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죠?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 새마을금고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죠. 상호저축은행이 별도의 이게 기관이니까 서민민청형, 서민금융기관이다. 지역 밀착이에요, 지역. 새마을금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자산운용회사,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회사하고 집합투자업자하고 똑같은 뜻이다. 집합투자업자. 펀드 판매하게 되면 이제 집합투자업자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6번에 기타금융기관. 기타금융기관의 세 번째 줄, 신용협동기구가 있고, 그 세 번째 줄에 우체국 예금이 이렇게 있는데, 신용협동기구에는 세신단. 신용협동에 세신단이 있다, 세신단. 자, 세는 뭐냐? 새마을금고. 신은 신협, 농협수협 단위조합. 농협수협은 중앙에는 은행이에요. 지역은, 예전에 강했었죠, 이거는. 네, 우체국 예금. 옛날에 이거 강했었나요? 뒤에서 제가 했었나? 이렇게 우체국 예금은, 예금, 수신 업무만 한다, 수신. 여신 있어요, 없어요, 우체국은? 대출 없고 그냥 예금만 받죠. 그래서 수신 업무만 하고, 대출 업무 취급하지 않는 수신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줄 봐봐, 오른쪽 줄 보면,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가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이야? 좋아, 안 좋아요? 아니야, 우체국 예금은 전액 국가에서 보증해줘. 전액. 만약에 10억이 문제가 되면 국가에서 다 해줘요. 우체국은 안 돼요. 그래서 우체국 예금은, 거기는 은행이니까는 예금자고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예금자고. 원래 예금자 보호는 어디에서 해줘요? 예금자 보호는? 예금자 보호 해주는 기관이 어디예요? 국가예요? 어디? 예금 보험공사.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26페이지 상대로 보면 예금에 대해서 전액 동그라미 전액 정부가 지급보증한다. 뭘? 우체국이.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여신 전문 금융회사 해가지고 나오죠. 거기 보면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여신이죠. 주는 거죠. 그래서 리스,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카드를 주거나 할부를 해주거나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나오더라고요. 그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이 2에 넘어갈게요. 4. 예. 수신상품 나오는데 27페이지 예금상품에서 1번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유동성이죠.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보통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기에? CMA, 그 다음에 MMF, 이런 것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알겠지만 MMD, CMA하고 MMD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해놓고 거기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별단예금 체크해놓고 읽어볼게요. 자기약 수표를 인출할 경우 수표가 교환에 회부되어 돌아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해당 자금은 계류 등의 계획입니다. 무슨 뜻일까? 별단예금. 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는 하시고 교과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수표 보통 은행에서 수표를 주면 수표를 주고받잖아요. 은행에서. 그러면 수표를 내가 은행에 바꾸러 가면 현금을 주지만 그게 돈은 아니잖아요. 걔네들 별도로 할래. 별도 그런 식으로. 별단 예금이라고 해요. 걔네들은 은행에서는 수표를 또 따로 어떤 기간 전에 또 처리하거든요. 그리고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할 때 내가 10만원 10만원짜리 끊어주잖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농협에서, 그러니까 국민에서 발행한 거 일단은 10만원을 내가 준 건데 별도로 보관했다가 수표가 돌다가 그 수표가 들어오면 이게 이제 입금 처리가 돼요. 이게 별도로 별단 얘기를 한번 나오더라고요. 자, 넘겨볼게요. MMF 자산운용사 MMF, 그다음 증권회사 CMA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MMDA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머니 마켓 디포짓 어카운트. 디포짓이 원래 보증금이라는 뜻도 있고 예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중요해요. 이따 보네요. 예금. 자, 디포짓이 예금이래. 그러면 이거 증권회사에서 팔까? 아니면 은행에서 팔까요? 은행이에요. 일단 구분할 거예요.
7만. 근데 거기 MMD 한번 아래줄을 MMD는 시장 실세 금리에 의한 고금리와 자유로운 입출금 및 각종 이체 결제 기능이 결합된 상품으로 단기간 목돈을 운용할 때 유리한 예금 상품입니다. 예금 기프트예요.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봐. 30페이지 CMA 한번 읽어볼게요. 고객으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RP, 기업업, MMF 등에 운용하여 높은 수익률을 지급한 동시에 수시 출금 및 자금 결제 기능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금융 서비스.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CMA의 키포인트는 복합, 종합 이런 뜻이에요. CMA는 증권회사에만 있어요. 정보사랑 헷갈리죠? 지금 개념이. 근데 헷갈리시니까 MMD는 예금이니까 은행에서만 팔고 MMD 가장 하는 게 지금 뭐가 있냐면 SC 차파드의 두드림 통장 알아요? 아세요? MMD 돈 넣으면 보세요. CME 통장은 정말 좋아. 알죠? 유명한 옛날 동양정부 CME 통장 엄청 좋아했는데 고객들 다 뺏기니까 은행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만든 게 MMD예요. 디포짓 예금. 헷갈리면 구분할 줄 알아요. 여기도 입출금 자유인데 하루 받느라도 돈 이자 주죠. MMD. 비례통장 이거 저도 있는데 이게 자격이 안 돼도 타 은행 이체 무료. SC 차파드로 주말에 국민의 돈 빼면 수술 없어요. 진짜 그렇죠. 이게 MMD.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시험에는 종합, 복합. 이거는 예금 비례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건 비슷해요. 자, 다시 넘어갈게요. MMD로 28페이지. 그 다음에 저축성 상품 해가지고 세 번째 줄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한 달에 100만원, 10만원씩 불입하는 거는 적금이에요, 예금이에요? 적금이고 1000만원만 딱 넣어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걸 뭐라 그래요? 예금이래요. 근데 우리 보통 실생활에서 혼돈하잖아요. 구분해야 돼요. 자,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입출금이 자유롭다. 맞아, 틀려요? 정기예금이요? 맞아요. 틀리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는 아까 방가로 1번에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뭐 별단 예금, CME 이런 거 만들고 이건 저축성 상품이어서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아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 빼는 순간 끝나죠. 적금도 없고.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시장성 상품 별표 시장성 상품에 뭐가 있어요? 시장성 상품 CD RP 그죠? CD가 뭐라 그랬어요? 한국말로? 컴퍼니는 CP고 양도성 예금증서 RP는 R 다시 팔면서 다시 나한테 팔아야 돼. 그래서 판매 조건부 후 채권. 그래서 시장 상품에는 CDRP 표지홈 등이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 30일 이상 체납 만기. 그 다음에 만기 후 별도 이자를 지급한다 안 한다? 밑줄 중요해요. 자, 시험 문제. CD, 양도성 예금 증서는 해지 시 해지 가산세가 붙는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자, 교과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CD가 어디 있냐? 14페이지. 아니, 15페이지. 양가로 3번. 양도성 예금 증서는 만기 전 중고하면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판매 해지가 안 되니까는 가산세가 붙지 않고요. 안 붙죠. 그래서 CD는 해지 시 해지 가산세가 붙는다. 하는 게 틀린 지문이에요. 그죠? 자, 29페이지 비은행 보시고 실적 배당 다 29페이지 다 실적 배당 상품에는 뭐가 있어요? 신탁 단기 실적 배당 상품 이렇게 있죠. 자, 신탁 상품에는 특정 금전 신탁 있다. 뭐 이런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방가로 이번에 단기 실적 배당 상품에서 MMF 밑줄 MMF에서 F가 영어로 뭐예요? MMF에서 F가 펀드. 그럼 MMF는 예금자 보고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MMF 펀드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선 예금에서 CD하고 기업보험, 단기채권 투자하고 초단기 상품입니다. MMF. 초단기 상품이고 거기다가 90일 만기가 있다. 초단기긴 하지만 만기 있음 90일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환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이거 이제 일단 한번 제 정리 좀 할게요. 이거 어렵죠? 딱딱하지 않아요? 어렵죠. 자, CME 나왔어. CME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양정보 옛날에 동양증권 되기 전에 동양정보. 그래서 CME는 고객이 메탈을 받아 MMF하고 RP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죠. 투자하고 복합이고 그 다음에 예금이 아니다. 적어놓으시고 은행에 취급이 불가하다. CME는 그러면 예금 잡고 된다 안 된다? 된다. 응? 된다. 증권사 건데? 증권사 건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정금사형 CME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증권사형 CME. 증권사 CME는 예금 잡고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고 정금사는 네. 예외적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한편 증권사형 CME는 두 번째 줄 아래 예금 잡고 대상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위에 정금사형 CME는 아랫줄 5천만원까지 예금 잡고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되게 이해 잘하시네요. 자, 그럼 시험 문제. CMA는 모두 예금 잡고 불가이다. 틀린 거죠. 모두 들었으니까. 자, 3번. 변액보험.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죠? 실적 배당의 상품 보고 있잖아. 앞장에. 실적 배당의 변액. 실적 배당의 변액은 뭐가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 펀드. 자, 이 정도 보시고 31페이지.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비교. 이것도 옛날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투자신탁, 투자회사. 자, 발행유가증권. 투자신탁은 두 번째 줄. 발행유가증권의 수익증권이다. 수익증권은 무슨 뜻이에요? 영수증. 근데 투자회사의 유가증권은 주식을 준 거고. 그 다음에 투자신탁의 법적 지위는 수익자다. 수익자. 너가 수익자다. 그 다음에 투자회사는 법적 지위가 주주. 통제제도는 투자신탁은 감독기관, 투자회사는 자율규제.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한 얘기가 많은데. 넘어가시고. 5번. 부동산 투자 신탁.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죠? 실적 배당이 뭐 있죠? 리츠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매입 어쩌죠 나오면 리츠 영어로 나올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 신탁 나올 수 있고 리츠로 나오더라고. 부동산이라는 지문이 있으니까 지문하라고 나올 거예요. 부동산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신상품. 여신은 뭘 줘요? 대출을 주는 거죠. 대출을. 그죠? 여신에는 자 우리 금리에는 고정금리하고 무슨 금리가 있어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죠. 자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어. 자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금리가 올라가야 떨어져요? 올라갈 가능성이 없죠. 왜?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안 올리면 한국 돈이 미국으로 가버리니까 주식으로 가버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에서는 고객 입장에서 고정금리가 좋아요? 변동금리가 좋아요? 고정금리가 낫죠. 그죠? 그래서 33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예금 적금 담보의 대출 경우 통상 담보 대상이 되는 예금 적금 금리보다 다소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한다.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 중간에 그러면 그 박스 한 두 번째 줄 주택 담보 대출의 기준금리다.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길게요. 주식시장의 이해. 주식의 개념 넘어갈게요. 안 나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나 의결권의 기준 위에 있죠. 위에 보면 세 번째 주에 후배주, 혼합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요거를 좀 생각할게요. 주식에는 그냥 주식 하나가 있는 거야. 어떤 회사에 주식이 있으면 주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자, 제일 앞에 있는 거 기본이 되는 주식이 보통주. 보통주 앞에 있는 게 우선주. 말 그대로 우선주. 제일 뒤에 있는 게 뭐야? 후배주. 후배주. 자, 이게 섞여 있는 게 혼합주인데 혼합주. 혼합주 믹스죠, 믹스. 혼합주. 자, 보시면 이 혼합주가 우선주하고 보통주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후배주하고 보통주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올리면, 혼합주가 우선주하고 보통주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기준이 뭐예요, 기준? 구별 기준. 자, 회사가 이익 배당할 때, 남아서, 플러스가 됐을 때는 앞으로 나오는 거고, 자녀 재산, 결국일 때. 이때는 결국 파산이다. 파산하면은 사람이 좀 숨고 싶죠. 자, 이익 배당 때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 우선주, 혼합주, 보통주, 후배주 순서가 되는 거고, 자녀재산 배분, 분배 파산일 때는 우선주, 보통주, 혼합주, 후배주 이렇게 되겠죠? 나와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와. 근데 회사가 이제 파산되거나 이제 주시는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 어떤 아빠가 망하거나 회사가 망하면 채권자한테 돈을 먼저 주고 남아있는 재산 가지고 아들들하고 나눠 가지잖아. 그때 우선 준 거야. 먼저 채권자한테 줘야 돼. 요즘 시험에는 채권자 먼저 나와요. 맞죠? 현 시험 문제 나와야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야 안 나와? 에? 채권자에는 채권에는 뭐 어떤 채권이 있어? 응? 일반 채권하고 후순위 채권. 만약 후순위 채권은 우선주보다 제일 앞에 있어요. 다른 영역이니까. 후순위 채권이 다 들어가면 헷갈려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만 암기하고 있다가. 단답형 공부하시는 분들. 후순위 채권은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혼합주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 채권자한테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우선주, 뭐 보통주냐, 혼합주냐, 우선주, 혼합주냐,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도 중요하지만 좀 어렵게 나오면은 후순위 채권 나오고 채권자 먼저 가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 후배주 좀 이렇게 야한 단어고 후배주, 우선주, 가운데 보통주 이건 기준이 되는 거고 혼합주가 어디로 들어가냐 그 기준은 다르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기명 여부 기준 35페이지. 우리나라의 두 번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식은 기명주다. 기명이 무슨 뜻이야? 이름을 기재하는 주식이지. 무기명은 35페이지 중간에 기명 여부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은 기명 주식이다. 기명. 국회의원들 뭐 투표할 때 무기명 투표 막 하잖아요. 찬성 반대할 때 한나라당 아니 여당 야당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러면 무기명. 우리나라 기명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36페이지 기업 공개하고 하나 둘 세 번째 단계 상장 처리 상장과 구분해야 된다. 기업 공개는 이제 매일경제 보면 IPO 이런 식으로. 상장은 만약에 A라는 생명보험회사가 상장이 된다. 이게 맞아 틀려 정확하게. 틀려. 원래 보통주만 상장한다, 우선주만 상장한다, 혼합주만 상장한다 이런 말이 맞아요. 이런 말이. 그래서 상장은 증권별.
뭐 경제신문에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상장됐다 하면은 좀 틀린 표현인 거고, A 회사의 우선주를 상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장에 보면 상장은 증권 종목별로 하는 거고, 기업 공개는 기업 전체를 이제 오픈하는 거죠. 기업 공개는 신주 공모와 고주 매출. 기업 공개 이제 하는 건데, 주주가 옛날 주식을 파는 거야. 고주 매출을 판다고 하는 거고, 신주 공모는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고. 그래서 기업 공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분율을 이제 분산하는 거예요, 지분율을. 지분율 분산해가지고, 주식이 100이었는데, 90, 10으로 이제 나누는 건데, 이거를 기존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 것인가,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서 팔 것인가, 뭐 이런 식의, 그런 거를 신주 공모 구주 매출이라고 한다. 신주 공모 구주 매출 나오면 상장이죠? IPO. 기업 공개. 주식을 분산하고 재무 내용을 공개하여 명시상관 주식회사 체질 갖춤을 말한다. 그래서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로 하고, 상장은 증권 종목별로, 후배주만 상장하거나 보통주만 상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장은 증권 종목별로 한다. 구분하셔야겠다. 그 다음 증자. 잠깐 쉬었다까요? 빨리 해요. 증자 무슨 뜻이에요? 늘어난다. 뭐가?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기업은 주식을 발행한 거죠. 그래서 자본금 증가해가지고 주식 발행한 기재해 주시고, 증자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키포인트 4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자는 무조건 자본금이 늘어나. 증자는 무조건 자본금이 늘어나. 자본금이 무조건 늘어나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면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보면 자본금은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실질적인 자산이 늘어나느냐, 실질적인 자산이 늘어나느냐 이런. 계속 옛날에 시험지 이거 계속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그 전문용어로 재무제표를 볼 때 자산 유상증자는 유상증자는 이렇게 볼까요? 외부에서 자본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무상증자는 꼭 맞지는 않는데 각 기업 내 계열사가 있죠. A라는 그룹에 뭐 A- 무슨 건설, 뭐 무슨 SBS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이동하는 거죠. 여기는 자본금이 늘어났죠.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자산 안 늘어났죠. 자본금 늘어난 건 맞다. 하지만 차이점. 그래서 무상증자의 대표적인 것은 주식 배당. 주식을 사고 팔고 하죠. 에버랜드 이런 거. 그래서 무상증자의 대표적인 거 하나는 주식을 배당한다. 공짜로 주식을 배당하고,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그래서 무상증자는 주식 배당이다. 이거 확실히 하나만 아는 거예요. 시험 문제 유상증자의 대표적인 예가 주식 배당이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유상증자의 종류, 주주 배정 이런 거 나오는데 넘어가시죠. 1장에서는 그 다음에 상장 38페이지 상장 나오죠. 상장은 어떻게 상장한다고 그랬어요? 기업 단위별로 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종목별로 한다고 했어요? 종목별. 후배주만 상장, 보통주만 상장, 그죠? 우선주만 상장 이렇게 이제 종목별 이렇게 해주면 되고, 39페이지 제일 위에 상장 효과. 기업이 상장하면 어때요? 좋은 거죠? 좋은 거지. 상장하는 순간 기업이 같이 올라가고 사장도 돈 엄청 벌죠. 금방 써야죠. 옛날에 다음이나 만철수 상장하고 난리 났잖아요. 기억나죠? 2명, 3명을 시작했다가 리니지 회사. NC. 옛날에 막
PC방에서 막 작업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됐고요. 맨 밑에 매매 거래. 자, 매매 거래. 우리 지금 뭐 어떤 매매 거래? 채권의 매매 거래야, 주식의 매매 거래야. 지금 주식이잖아요, 지금 제목 보면. 주식의 매매 거래는 D 플러스 2일이어서 결국에는 3일이다. 이게 중요해요. 일단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주식 사면 언제 주주가 돼? 3일 후에. 3일 후. 그래서 책이라는 날로부터 며칠? 3일째. 중요해요, 중요해. 자, 다시 한번 이해. 월요일날 주식을 샀어. A라는 회사.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때. 나중에 이따 권리라 배당락이라고 나와요. 그때 되게 중요해요. 권리라 배당락 봤어요? 그래서 40페이지. 우리 증권 주식시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몇 시부터? 9시부터 3시까지. 요즘에 나올까 이런 문제? 맞으라고 나올 수 있겠죠? 요즘 시험에는 뭐 시험 보여주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1번 8시 50분부터 15시 10분 뭐 2번 이런 식으로. 옛날에 내 와이프 8시 50분부터 시작하는데 준비하는 거지 시작한 거 아니죠? 컴퓨터 켜놓고 딱 6시간이죠. 그래서 3시 끝나면 바로 뉴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위탁 증거금 40페이지 중간에 위탁 증거 시간 되면 보시고 이거는 증표 첫 번째 증표 해주시고 이거보다 그 밑에 위탁 수수료와 증권 거래세가 좀 중요하죠. 위탁 수수료. 위탁 수수료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자율적에다가 정형화 X. 저는 삼성증권도 있고 미래에셋증권이 있는데 수수료 다 다르죠. 다르잖아요.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 계신 분은 메리츠 있는 것 같은데 다 다르잖아요. 은행도 이자 다 다르고 다 수수료 다르니까. 근데 그런 거 이해 못하고 암기하다 보면 정형화 딱 바꿔보면 틀려버리니까. 그다음 증권거래세.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증권거래세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자에게만 세금 0.3 이런 거 안 나오는데 매도자에게만 매도자가 누구예요? 파는 사람이야 사는 사람이야? 어? 파는 사람. 건널 주는 거잖아. 세금이 있어 파는 사람만. 위탁 수수료는 자율적이고. 자, 그 다음에 41번 매매계약의 체결. 이거는 다 아주 가시위대. 매매계약의 체결 원칙이 아주 가시위대. 자, 순서 중에요. 가격 우선의 원칙. 가격이 높은 사람한테 주는 거고, 두 번째가 시간 우선, 가시, 위탁 매매, 기간, 개인보다는 위탁 매매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량, 소량보다는 대량인 거, 겹치면.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빠져요. 그래도 순서대로 맞은 거죠. 가, 시, 위. 순서가 맞는 것은 이거 없어도 순서 맞으면 이게 답이겠죠. 봐야 돼요. 이거 없다 해가지고, 없네, 이러면 안 되고. 이쪽 정말 보시면 돼요. 자, 42페이지. 자, 매매거래 관리 가격 폭 제한해가지고 세 번째 줄 15% 밑줄 상하 15%다 상하. 그 다음에 매매거래 중단돼 서킷 브레이커스 이거 별표 10개. 매매거래 중단되죠. 그래가지고 막 사이드카하고 매매거래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그냥 아주 어려려고 내는 게 아니라 가장 변행이랑 경제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전일보다 10% 이상 하락한 경우 10% 동그라미 1분간 지속되면 뭐 작전주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20분간 정지를 시켜요. 좀 쉬었다 하자. 그리고 이후에 10분간 동시효과 접수한다. 이렇게. 아래째 줄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결국에는 장 종료 40분 전이면 몇 시예요? 2시 20분이지. 3시에 끝나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숫자 중에 11분, 그러니까 10하고 1하고 20분하고 10분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자,
10, 1, 20, 11이죠. 이거 합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암기를 했냐가 아니라 또 계산도 해야 돼. 이렇게 나오죠. CBT로 볼 때는 이게 항상 바로바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프로그램 매매 호가 관리 제도, 사이드카 발동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뭔가 이상해요. 막 잘은 몰라도 옛날에 막 사이드카 발동 이게 새롭게 교과서가 바뀌면서 추가된 거 원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사이드카 발동 혹시 나왔어요? 사이드카. 사이드카는 이거예요. 나올 거예요. 사이드카. 사이드카는 금융 상종 시험 볼 때 나오는 건데, 한국거래소 시장 있죠? 그 다음에, 아니다, 지금 한국거래소. 우리나라가 코스피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있고, 선물 시장이죠, 선물 시장. 여기는 만약에 아까 말한, 이렇게 막 가격 등락폭이 있으면은 뭐예요? 서킷 브레이커스. 그 다음에, 물론 코스닥하고 선물도 있긴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만약에 이상 진주 있으면 뭐? 사이드카. 사이드카 발동은 선물 시장에서 주로. 그래서 거의 5%, 아니, 그러니까 5% 이상 등락하거나 일부 이상 지속 세트되거나 이래 14시 20분에 발표하는 중요한 거는 선물 가격. 선물 시장에서 사이드카다. 선물 시장에서 사이드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선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스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의 매매 거래 정지 및 재개. 개별 종목도 원래는 이제 전체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갑자기 10% 20% 빠져. 그래도 가능해요. 개별 종목. 좀 커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법 배당락. 자, 배당락은 뭐냐면 12월 30일 날 보통 우리 주식 그 배당을 언제 많이 해요? 12월 30일 날 배당하거든. 마켓 뿌리면서. 근데 이때 이제 배당을 이제 하기로 해. 삼성전자랑. 그죠? 주주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근데 내가 12월 29일 날 주식을 샀어. 삼성전자. 배당 받을 수도 없어요. 3일이잖아. 그죠? 1월 해가 넘기죠. 그래서 배당을 못 받는 것은 배당 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걸 말한다. 적어도 12월 30일 날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 사야 돼? 이때 수요일이야. 화요일이야. 저거 언제 사야 돼요? 월요일에 샀으면 이때 배당은 얼마 받겠죠. 근데 이때 사게 되면 못 받아. 그럼 시험 문제에는 12월 30일 날 배당락이 안 걸리면 언제 사야 돼? 눌려 사거나. 배당락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29일 사야 돼. 되게 잘하시네. 권리라고요, 권리락은. 그 다음 페이지, 권리락. 신주 인수권부라 그래. 신주 인수권.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라 그래.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날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날인데 똑같아요. 이 날짜, 배당 날짜를 그대로 신주 인수권.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걸 말한다. 신주 배정 기준일을 이날로 했다. 그러면 언제 그 전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루 전에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빨라요? 어때요? 괜찮아요? 좀 여기도 45페이지 제일 위에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 해가지고 6개월 내부자가 자기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서 6개월 이내에 6개월 쭉 해요. 그 다음에 남길게요. 47페이지 6번 시가총액.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46페이지 5번 분식결산 이거 요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분식결산이 무슨 뜻이에요? 분식결산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분식결산 부풀려진 거죠. 이중정보 말하는 거예요. 이중정보 분식 라면 빵 이런 거죠.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죠. 장부를 이제 뻥치는 거 말하는 거, 뻥치는 거.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48페이지. 우리나라의 그 종합주가지수는 뭐예요? 코스피 200이에요. 아니,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 그래서 48페이지 가.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코스피 지수다. 코스피 200 아니에요. 48페이지 가.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코스피 지수다. 코스피 200X. 납은 아니에요, 나. 나의 코스피 200 지수는 아니고, 코스피 지수다. 코스피 지수 안에 200개 종목이 있는 거를 200 지수라고 그래서 작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 시험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냐. 뭐, 미국 지수는 뭐예요, 미국 지수? 미국 지수는 다운존스. 일본 니케이. 이거 알아야 돼.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태연도 이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런 문제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 지수는 상해 지수. 한국은, 코스피. 그 다음에 밑에 참고, 주가지수와 시가총액. 주가지수는 뭐고, 시가총액은 뭘까? 주가지수는 전체죠, 전체. 전체가 등락폭을 말하는 거고, 시가총액은 자, 이렇게 볼까요? 여기 100, 1000. 이렇게 해서 전체가 5조에서 5조. 주가지수가 만약에 5조가 6조가 됐다 쳐봐봐. 그죠? 그럼 1조 올랐죠? 주가지수 1조 올랐는데 각 개별 종목별로 뭐 이거는 뭐 10개, 이거는 뭐 10,000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인 거예요. 내주고가. 이게 그 정도는 뭐지? 그래서 시험 문제의 시가총액은 일본의 니케이하고 다우지수는 아니고 다 주가지수 해당되지 않는다. 객관식 문제에는 시가총액에 해당되는 것은 니케이하고 일본 니케이하고 다우지수는 시가총액을 기준한다. 이런 틀린 거예요. 응? 시가총액 니케이하고 다우지수는 시가총액이 아니다. 시가총액이 아니고 주가지수로 보는 거예요. 주가지수. 미국의 주가지수는 뭐예요? 다우존스죠? 네. 미국의 주가지수는? 그 다음에 일본은? 근데 일본의 주가지수는, 일본의 시가총액은 니케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말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입장은 좀 깜깜했어. 자, 49페이지. 매매 차익하고 배당 수익 체크하시고, 매매 차익은 주식을 팔면, 그 다음에 배당 수익은 주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매 차익을 팔면은 세금 있다 없다? 비과세 동그라미. 주식의 차익은 매매 차익은 비과세다. 그 다음에 배당 수익은 보관하고 있는 거죠. 주식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배당금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 있다 없다? 원천징수. 매매 차익은 비과세예요. 주식 매매 차익은. 자, 넘길게요.
50페이지 세 번째 줄에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어떨 것 같아요? 바람.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으로 다 돈을 넣어버리니까 주식 안 하죠. 그 다음에 자 51페이지 주식시장의 상승 신호 상승.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주식시장 코스피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자 두 번째 줄 보면 고객 예탁금이 증가 몇 주, 외국인 매수 증가 몇 주, 우리나라 수출의 증가 몇 주, 경기 선행지수 상승. 아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체크할 게 외국인의 매도 증가예요, 매수 증가예요? 매수. 매수 증가. 외국인이 왜 사는 거예요? 매수증은 사는 거잖아. 올라가니까. 한국 주시장 빠지면 한국 망해요. 상승하는 거, 상승하는 거. 자, 한 장 넘길게요. 경기 선행지수. 선행은 무슨 선자야? 먼저 선자. 먼저 선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밑줄을 한 발 앞서가는 거. 한 발 앞서가는 줄. 경기,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락에 경기 선행지수와 후행지수 구분해야 되는데, 후행지수에는 이직자 수, 상용 근로자 수, 생산자 제품 재고 지수. 자, 위에 경기 선행지수 한번 읽어볼까요? 건설 수주액, 순상품 교역 조건, 소비자 기대지수, 기계 수주액, 장단기 금리차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 구분하나 나오는데 이해되세요? 안되죠. 그래서 경기 후행지수를 암기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 남는 것은 쓰레기와 똥이다, 똥. 남는 것은 쓰레기와 똥. 이해되세요? 왜 그런지? 이직자의 수, 사람이죠. 상용 근로자의 수, 사람. 쓰레기, 생산자 제품 재고 지수. 쓰레기하고 똥은 앞으로 나와요, 뒤로 나와요? 후행 지수. 그렇게라도 암기해야지. 나머지는 선행지수다. 자, 선행지수 중에 뭐 똥이나 쓰레기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숫자도 숫자. 어떤 경제 지표 이런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업 경기 실사지수. 실사지수 BSI인데, 두 번째 줄 100 이상이다. 150으로 하면 되고.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다. 막 CEO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뭐 좋다. 그러니까 한국배로 100 이상 되면 좋다고 판단해요. 한국 경제 내년 전망 봤다. 올해 하반기, 다음 분기 괜찮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죠? 넘어갈게요. 자, 채권. 54페이지. 채권 시장. 55페이지. 표 4번. 채권과 주식의 차이점 거의 반대적인 개념이 많아요. 채권, 주식은. 그리고 변형시험 하시다 보면 합격하고 영업할 때 변형 상품의 안에 채권, 여기 펀드가 여러 개의 펀드가 있죠. 가장 크게 이제 채권형 펀드하고 주식형 펀드 이렇게 나눠지죠. 자, 채권 봐봐, 채권. 채권은 세 번째 줄, 한시적이다. 채권은 기한이 있다, 기한. 채권에 보면 증권의 전속기간 봐보세요. 한시적, 기한이 있다. 주식은 어때요? 영구적. 채권 만기는 언제까지 막 있잖아요. 그죠?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평생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채권은 대부 주권이고, 주식은 출자다, 출자 증권이다. 출자 증권은 지분이다, 주식은. 지분. 그 다음에 채권의 그 소유시 권리 지금 맨 아래 보면 주식에 우선하여 재산 분배권을 가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식권. 아까 봐봐. 우선주, 보통주, 호남주 앞에 있는 게 이거잖아. 이 말이죠, 이 말. 주식에 우선하여 재산 분배권을 가진다. 뭐가? 채권이. 채권자들 와서 막 돈 달라고 하잖아. 그 남아있는 것들이 자식들이 가져가니까. 이거 봐야 돼요, 표 4번. 50원이 나옵니다. 키포인트 10번 그대로 나와있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 채권의 종류 해가지고, 채권에는 이제 발행 주체하고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 자, 발행 주체. 어디서 발행하냐? 정부가 발행하면 국채, 지방자치가 발행하면 지방채, 정부 투자기관이면 특수채,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이자 지급 방식. 무슨 방식이요? 이자 지급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어떻게? 2표채,
할인채, 공리채. 시험 문제. 입표채, 할인채, 공리채는 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이다. 맞아, 틀려요? 틀린 거지. 그렇게도 나와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 그렇게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발행 주체는 기간 발행하는 게 생각하면서 연결해야 돼요. 이자 지급 방식은 입표채, 할인채, 공리채. 무슨 뜻일까요? 교과서 바로 모르겠죠. 어려워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 만기 시채권 10,000원짜리를 7,000원에 할인해. 만기 시에는 10,000원을 줄 테니까 지금 7,000원 가져가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채? 할인채. 그 다음에 중간에 살 때는 10,000원이었어. 만기가 돼도 10,000원이야. 중간에 이자 합쳐. 이거는 입표채. 만기 처음에 살 때는 10,000원짜리였어요. 이때 이자를 주지 않고 계속 복리로 늘어나가지고 결국에는 19,000원. 이거는 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지만 교과서의 지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되세요?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기타 분류에서 6번의 기타 분류 세 번째 줄 후순위채. 후순위채가 있는 이거는 변제 순위가 채권과 주식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자본화 수익이 아니다. 변제 순위가 채권과 주식의 중간에 있는 것.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선주, 보통주 앞에 채권이 있었고 여기에는 일반 채권과 후순위채가 있었죠. 후순위채가 제일 앞에요. 앞에. 요즘 시험에는 이렇게 후순위채들이 많이 나온다고.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나오는 유형이죠. 자, 넘어갈게요. 60페이지. 채권 수익률의 종류와 계산 방법. 이거 나오는데 어려워요. 근데 간단히 생각합시다. 자, 채권 수익률에는 자,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어요. 자, 가로치세요. 표면 수익률, 표면, 서페이스, 표면, 발행 수익률, 가로치시고, 세 번째 칸에 유통 수익률, 그 다음에 연평균 수익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실효 수익률. 무슨 뜻이에요, 이게? 실효 수익률이 뭐예요? 보험이 실효? 아니야, 실제 효과. 실제 효과 수익률. 자,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이 글자를 제목을 보고 얘기하라. 표면 수익률. 겉에 나와 있는 표면 수익률. 발행 수익률은 발행하는 거, 유통은 유통하는 거, 연평균, 실효 수익률. 자,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 나오더라고. 이거 약간 어려워. 실효 수익률이 실효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효과야. 우리 보험료를 안 내서 실효나 그런 게 아니고. 자, 표면 수익률이, 자, 1번은 10%, 2번은 11%, 3번은 12%, 표면 수익률. 자, 이자 10% 줄게, 이자 11% 줄게, 이자 12% 줄게. 어디에다가 할까 했죠. 근데, 실효 수익률이야. 보험이 실효가 아니고 실제 효과, 실제. 실효 수익률이 자, 이렇게 할까? 실효 수익률이 이게 6%, 이게 5%, 이게 4%.
어디에다 할까요? 네. 1번에다가. 은행금리가, 자, 2% 그래, 2%. 실제 은행금리예요? 아니잖아. 이자 소득세 제외하고 실제 금리는 1%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보험회사 상품의 공시율이 4%야. 그죠? 오, 제일 높아. 어디 A라는 회사가. 보니까 사업비가 20%야. 이런 경우도 있고. 실질 금리 또는 실효 수익률을 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식이야.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 표면 수익률이 같다고 반드시 실효 수익률이 같은 것은 아니다. 맞아, 틀려요? 표면 수익률이 같다고 반드시 실효 수익률이 같은 것은 아니다. 맞지. 공식 보지 마세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채권 수익률의 결정 요인. 자, 외적, 내적 있다. 두 가지 큰 갈래는 채권 수익률의 결정 요인은 외적, 내적 있다. 외가 바깥이고 내적은 안쪽이다. 자, 채권. 외적인 것은 외부 환경이죠. 자, 그러면 기준금리는 외적일까, 내적일까? 기준금리. 외적. 물가는? 그 다음에 만기는? 만기는 내적인 거지. 어차피 이제 채권 만기가 돌아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줄,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은 내적, 외적? 첫 번째 줄에 경제 상황 밑줄, 정부 정책. 여기는 내적이에요, 외적이에요? 채권 수익률 결정 요인은 첫 번째 줄,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 여기는 내적이다, 외적이다? 외적.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만기. 만기는 내적이다, 외적이다? 내적.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객관식 질문에 1번은 만기. 잔존 만기가 나오죠, 1번은. 나오세요? 잔존 만기. 2번은 뭐가 있을까? 2번은 경기. 3번은 정책. 4번은 뭘까? 답은 뭐예요? 지금 나 문제는 모르겠어. 이러면 뭐예요? 1번이잖아, 1번. 그죠? 채권 승리의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겠죠. 채권 승률의 결정 요인의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외적 요인으로 아닌 것은 내적 요인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묶고 하나 다르게 나오고 경기, 정책, 물가 이런 것들은 외적이고 잔존 만기, 기간이 만기된 것은 어쨌든 내부 사정이잖아요. 채권에 발행했을 때 10년 만기, 몇 년 만기, 몇 년 만기. 예? 보시면 될 거라. 62페이지. 유통 수익률의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에서 1번하고 2번은 시험 문제 나옵니다. 1번. 채권 가격은 유통 수익률에 반비례한다. 이게 잘 나와요. 여기서 잘 나온 것 같아요. 채권 가격은 유통 수익률. 뭔 뜻인가? 2번은 무슨 뜻이에요? 채권의 잔존 기간이 길수록 유통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률은 확대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런 말들? 난감하죠? 나 오늘 몸이 안 좋았어. 혀가 계속 보이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시험 문제 공부할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이렇게 봐보죠. 채권 가격은 1번. 채권 가격은 유통 수익률에 반비례한다. 채권 가격은 유통 수익률에 반비례한다. 채권 가격은 유통 수익률에 반비례한다. 자, 원래 채권 가격이 10,000원이야. 만기가 됐어. 수익률이 13,000원이 됐어.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이 A라는 회사가 회사 사정이 복잡해. 소문도 안 좋아.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이 얼마에 팔려요? 싸게 내놔야 되겠지. 그래 사잖아. 만약에 6,000원이야, 6,000원. 그죠? 채권은 원래 회사채. 근데 12,000원이라는 이제 다 따왔어요. 만기 때 12,000원. 결국에는 이 채권이 만기 시까지 돌아오면 12,000원 받는데 중간에 이제 사채업자한테 막 사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6천짜리가 결국에는 12,000원 됐어. 됐어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이 기존 원래 가격보다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가격은 몇 프로 올랐어? 100%. 100% 올랐어.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일부 그래서 채권 가격은 유통 수익률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2번. 채권의 잔존 만기가 길수록 유통 수익률의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률은 확대된다. 뭔 말일까, 이거? 전라사태로 뭔 말이, 뭔 말? 자, 이렇게 볼까요? 자, 1억짜리 채권이 50년 후에 극단적으로 100억이 될 수도 있고 빵원이 될 수도 있죠. 유통기한이 길수록 가격의 변동폭은 커요, 작아요? 크죠. 근데 만약에 이게 1년이라고 생각해봐. 1년이면 1억짜리 돼봤자 1억 200 떨어져봤자 9천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보세요. 그대로 채권의 잔존기한이 길면 길수록 길죠. 50년, 10년, 20년 길죠. 변동폭은 몰라. 미래를 너무 불안해. 1억에서 5억이 될지 빵원이 될지 모르고 유통기한이 짧으면 짧을수록 안전하지. 올라갈 때 살짝 오르고 떨어져 살짝 오르죠. 그런 거죠. 이해되세요? 자, 합성채권 여기 나옵니다. 합성채권 중에 3가지. 합성은 뭐예요? 합성 전통이에요. 전통 아니에요. 퓨전이죠. 합성 뭔가 원래 전통이 아니고 뭐가 변형된 거야. 믹스, 퓨전 이런 거죠. 3가지. 첫 번째 전환사채, 전환. 두 번째 신주, 인수권. 신주, 인수권 단어가 나 처음에 뭔 말이야. 나는 뭐가 신주, 뭘 3번 교환사채. 이제 그 제목을 보면서 자, 1번 전환사채. 뭐가 전환이 된다는 뜻이고 2번은 신주, 인수권.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을 만한 권리가 어쩌고 된다고. 3번은 교환이 뭐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거. 굳이 여기서 시험문제 나온 것은 교환사채가 시험문제 제일 잘 나와요.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전환사채는 전환사채도 1번 전환 바뀐다. 전환사채가 바뀐다는 뜻인데 요거는 좀 힘듭시다. 이거 꼭 나왔죠? 이거 시험문제 안 나왔어요? 저기 누구시는 계속 이거 시험문제 나온다고. 계속 나옵니다, 이거. 전환사채는 우리가 지금 주식 파트 보고 있어요? 채권 파트 보고 있어요?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는 건데 일단 사채를 발행했어요.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만기가 되면 현금이 되는 거죠, 원래. 그죠? 현금이 완료가 되는데 현금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냐? 발행한 이 사채가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주식으로 줘서 이게 주주로 바뀌는 거예요. 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전환사채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다렸으면 현금이 되는데 중간에 이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어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 회사의 주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 신주 인수권 부가 무슨 뜻이에요? 조건. 판매 조건 판매 조건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사채.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 보기 전에 3번 교환사채 보시죠. 이게 전환사채 다음에 교환사채. 자, 교환사채는 뭐냐? 사채를 똑같이 현금으로 발행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교환해줘. 주식으로. 사채를 발행하고 주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주식, 그러니까
이 발행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B라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준 거예요. 삼성전자의 채권을 내가 발행받았는데 현대전자의 주식을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발행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다른 회사 주식으로. 그래서 이 주식을 받은 사람은 삼성전자의 주식이 돼요? 아니, 주주가 돼요? 현대전자의 주주가 돼요? 현대의 주주가 되는 거지. 이거를 교환사채라는 거예요. 교환사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표 마지막에 박스 그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 교환사채 중요해요. 교환사채가. 그래서 그 교환사채에 보면 세 번째 쪽, 그 세 번째 칸에 권리 행사 후 사채권자의 지위 나와 있죠. 교환사채 어떻게 돼 있어요? 사채권자의 지위 상실이 되고 다른 회사의 주주의 지위가 되니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대전자 주식을 줬기 때문에 교환이 되는 거고, 전환사채의 지위는 그대로 되는 거고. 이거 질문이 나와요. 어려운 질문이야. 그러겠죠? 어려운 질문. 신주 인수권은 그대로 그냥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을 만한 권리를 주는 걸 말하고, 신주 인수권을 응모할 권리지. 신주 인수권은 발행한 사채가 있는데 현금이 되기 전에 이 회사에서 이번에 우리 또 주식을 발행하는데 새로운 주식, 주가가 좋은 회사니까 이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권리를. 너한테는 줄게. 이거죠. 이거죠. 그래서 지금 교환사채가 나오게 되네. 근데 아까 그 사채권자의 지위의 윗줄을 봐보세요. 대상 유가증권은,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소유한 상장 유가증권이죠. 다른 회사에, 발행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그 교과서 질문은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인 거고, 교환사채가 좀 헷갈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이런 식으로 좀 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액면 봐서 정말 어려워. 저도 이거 찾아봤어요. 옛날에 이런 것들을. 유가증권이나 주식이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 세금과 금융투자상품. 이거는 세금, 분류과세, 유형적 표가제 이거 아세요? 그러기 전에 이거 봅시다. 수신상품, 입주 시장상품부터 찾아보시죠. (27페이지) (28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자, 26페이지 27, 28. 자, 수신상품에는 자, 뭐가 있어요? 수신상품에 뭐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있죠? 두 번째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은 또 뭐 있어요? 시장성 상품. 세 번째가, 뭐예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대답해 주셔야 돼요. 실적, 맞죠? 세 가지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는 뭐 있어? 어떤 게 있어요? 예금, 맞죠? 예금. 그 다음에 입출 자유로운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옛날에 동양조금의 CMA. 넣었다 뺐다. 그 다음에 MMF. 네, CMA 중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장성 상품에는 뭐 있어요? 시장상품에는 교과서 보세요. CD. 한국말로 나와요, 시험 문제는. 그 다음에 또 CP, RP. 표지, 시장상 표지 맞아요?
그 다음에 실적 배당은 신탁. 뭐 펀드 신탁, 펀드 뭐 이런 식으로 MMF 이렇게 있어요. 자, 이춤 자료는 CME, MMF부터 세 글자, 세 글자. 이거는 영어로 두 글자. 근데 한국말로 바꿀 수 있어요. 양도성, 예금 중에서 CP는 기업, 이런 식으로. RP는 판매 조건부, 채권. 계속 해봐야 되겠어. 자, CP, RP는 중도 해지 돼야 안 돼요. 중도 해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체크해야 돼요. 양도선 이용진서는 된다 안 된다. 기업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절대 불가. 만기 후에는 만기 후에 지났어. 이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금자보 영어로 된 것은 예금자보가 다 안 되죠. 예금자보 되는 거 저기 안 돼요. 표지용은 영어 없으니까 예금자보가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예금자보 돼야 안 돼. 되는 거는 종금상환 안 되고 이거는 돼야 안 돼. 이거는 양도선 예금자보 예금자보 돼야 안 돼요. 기업보험은 판매 조건부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펀드는 원래 주식 안 되는 거고 펀드 주식 원래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주문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나왔어요? 난 시험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 이런 거 이제 나와요? 자, 기업보험은 대표적인 시장성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다. 맞아 틀려요? 기업보험은 대표적인 시장성 상품으로. 자, 기업보험은 대표적인 시장성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다. 맞아 틀려요? 입출금이 자유롭다 이쪽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MMF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만기 후에는 이자가 없다. 그렇죠. 자, MMF와 CMA는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예금자보가 되지 않는 실적 배당의 상품이다. 맞아 틀려요? MMF와 CMA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예금자 보호가 안 되며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맞아요. CMA는 단기 실적 배당형 상품이며 모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번에 학교 하시면 되겠다. 제 말하면 좀 이해되세요? 어렵죠? 근데 제 딱딱하죠? 근데 이게 1장이 어쩔 수 없어요. 3장은 좀 네. 자, 65페이지. 이거 다 적으셨죠? 그리고 CBT 시험 볼 때, OX 문제 중에 1번은 O, 2번 X 나오는데, 1번은 무조건 O가 아니고, 나머지 또 다른 OX 문제 1번이 X고 2번이 O,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1번이 O니까는, 원래 틀렸는데 이렇게 해서 맞는 사람도 있어. 아니, OX 문제 중에 1번은 O고 2번은 X 이렇게 나오죠, CBT. CBT 시험. CBT 시험. 하나가 오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1번이 무조건 5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X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1번은 만약에 이 문제가 맞으면 O, X 눌러야 되는데 1번, 2번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65페이지 볼게요. 65페이지는 세금인데, 자, 우리가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하잖아요. 1년에 종합소득세 언제 신 거예요? 5월이죠. 종합소득세. 우리나라 세금에는 뭐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200, 4, 0, 이런 식으로.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뭉탱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회사에서 부세청에서 떼려고 하는데, 이는 뭐예요? 이자소득. 이자소득 원천 징수하죠? 은행에서. 그 다음에 배는 배당, 주식 배당 받은 소득세 내잖아요. 거래는 세금이 없는데 배당은 세금이 있어요. 아까 나왔죠? 사업은 사업소득. 사업소득 부가가치세 내잖아. 10%.
현금 받으러 가잖아요. 자, 근로소득, 연금소득. 생명보험사의 연금은 비과세인데, 손해보험사의 소득공제되는 연금소득 내야 돼요. 5.5%. 기타소득, 폐지, 양도. 여기서 이거 다 뭉탱구리 해가지고 세금을 때리려고, 종합소득세 하는 운동은 세금을 많이 때리려고. 근데 그 중에서 분류에서, 여기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이 부분을 빼가지고, 분류 과세한다는 게 뭐예요? 분류 과세하게 되면 세금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게 뭐다?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왜 그럴까요? 로비를 해서 그래? 아니면 진짜 원래 그럴까? 퇴직하고 양도는 이 사람 인생 살면서 평생에 한두 번이 많아요, 적어요? 적으니까 이게 분류가 생겨요. 맞죠? 평생, 제 아버지도 퇴직 한 번 했잖아요. 교사니까. 한 번 하고. 양도, 건물을 사고 팔고, 부동산업자는 자주 팔지만, 우리, 한두 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분류 과세한다. 그 다음에, 이자와 배당 소득은 유형적 포괄주의. 포괄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포괄주의. 이자하고, 그게 나오죠, 중간에. 이자하고 배당은 포괄주의다. 자, 이자하고 배당은 포괄주의. 포괄이 무슨 뜻이지? 포괄 애매하다. 애매하고 광범위하게. 애매하게 해놨어. 애매하게. 포괄주의 반대말은 뭘까? 열거주의. 구체적으로 나이란 거. 그래서 이자하고 배당은 비리가 많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69페이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69페이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얼마? 2천만원. 금융에 대해서만 그래. 부동산 말고. 금융, 주식, 예금, 적금 이런 거. 그 다음에 비과세 상품. 뭐 있나? 저번에 해드렸죠? 비과세 상품. 그 다음에 70페이지. 재형저축. 이건 이따가 현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나왔대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보세요. 재형저축 나왔대. 재형저축 2014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2015년도에 시험 문제가 나온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재형저축 키포인트 보면 가입 한도가 300만원 이내. 그 다음에 생계형저축은 3천만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 셀러리맨이죠. 연소득 5천만원은. 근데 종합소득세 3,500만원 이하는 사업가들. 바꿔서 나오겠죠. 71페이지. 금융상품의 선택 기준과 요령. 자, 목적을 고려한 선택, 기간 뭐 이렇게 있는데 목적 보시죠. 목적. 박스 표 6번의 두 번째 줄. 노후생활 자금 마련. 얘는 뭐가 필요 있어요? 연금. 변액 어쩌고저쩌고 연금. 또 노후 신탁 어쩌고저쩌고 연금. 그 다음 개인 어쩌고저쩌고 연금 신탁. 역모기지로 밑줄. 역모기지는 뭐예요? 모기지는 뭐예요? 일반 모기지로 내가 주택을 사면서 30년간 장기로 빌리는 건데 역모기지로는 주택을 담보로 주고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하잖아요. 나이 드시고. 역모기지로는 주택연금을 해요. 그래서 다음 중 노후생활 마련자하고 맞지 않는 거 해가지고 뭐뭐 연금 3번 모기지로 4번 역모기지로 4번이겠죠? 3번 역모기지로 4번 모기지로. 자, 그 다음에 4번 기간을 고려한 선택 넘겨볼게요. 기간. 다 안정성을 고려한 선택 해가지고 73페이지 표 8번에 이거 가끔씩 나옵니다. 나왔어요? 형?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 공통식 표. 알죠? 이거 안기방 거 아세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보험회사에서 경영 지표로는 위험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지급 여력 비율이다. 이렇게 돼야죠. 은행은 뱅크죠. 은행 영어 뱅크죠. 그래서 은행은 뭐로 봐요? 주요 경영 지표를 BIS 기준. 증권회사는
증권사가 지분율이 아니라 영업용 순자본 비율, 경영지표. 자산운용회사는 위험 대비 자기 자본. 마이크 끌 수가 없고 그냥 말 안 할게요. 말 안 하고. 앞글자 받아서 앞글자. 보험회사 보동그라미. 이거 맞아요. 나와요. 계속 나와요. 보험회사 보동그라미 그 다음에 경영지표에 앞자 떼시고. 은행은 뱅크죠, 뱅크. B. 그 다음에 증권회사는 영업용 순자본. 그 다음에 자산운용회사는 자 동그라미 위험 위 동그라미. 나옵니다. 나와요. 나옵니다. 이거 다 못 외워요, 못 외워. 언제 이걸 외우고 있어요? 영업해야지. 이게 뭐라고 합니다. 리중에 나오고 기출문제 있는 거. 황금성. 네. 황금성을 고려한 선택이고, 황금성에는 표 10번. 황금성이 높은 동안, 높은 애는 뭐 있다? MM, D. 제일은행의 두드림 통장. 제가 좋아하는. 그 다음에 저축 기간을 고려한 선택 바. 제일 마지막 저축. 하나의 금융기관을 주거래로 정해놓고 한다. 그래서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